어느 날 문득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내 삶은 괜찮을까? 이래서 물러나면 나는 누구로 살아가야 할까? 노후엔 외롭고 쓸쓸하게만 지내는 건 아닐까? 노후를 걱정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주저앉게 만든다면 그건 다시 바라봐야 할 신호입니다. 노후를 슬프게 만드는 건 나이도, 질병도, 돈도 아닙니다. 삶에 대한 태도,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느라 놓쳐버린 작은 기쁨들을 이제는 천천히 내 속도대로 되찾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음은 육체에 있지 않고 가슴 속에 있다고요. 우리가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작은 용기로 바꾸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다시 웃고, 다시 기대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을 지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저희의 인연도 계속되길 바라며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청춘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삶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언제든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재미있게 살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인생은 온통 재미있는 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은 90을 앞둔 나이에도 여전히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제자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 한 박사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보려 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근호 박사의 베스트셀러를 통해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제1장,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재미있게 살고 있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설렘이 있나요? 아니면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근우 교수는 말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낙천주의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그의 분명한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50년 넘게 정신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고민을 듣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 자신도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고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근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 재미있게 살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인생은 온통 재미있는 일로 가득 찰 것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흔히 마주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억울함, 외로움, 서운함, 무력감, 그리고 후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얘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 아프면 남한테 피해만 주는 거지. 이런 말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근우 교수는 이 모든 말들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 인생은 재미없어진다. 그는 며느리에게 거절하는 법부터 배우라고 가르쳤고 가족 3대가 한 지붕 아래 사는 삶을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유지해 나갔습니다. 나이 들어서 시작한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었고 무모하게 보이는 선택들이 오히려 안전한 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픔을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당당하게 아파라. 누구나 늙으면 아프고 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요. 늙으면 죽어야지 라는 말보다 늙어도 재미있게 살자는 다짐이 훨씬 건강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지금도 철들지 않는 소년이 살고 있다. 그 소년이 바로 이근우 교수가 80을 넘기고도 여전히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봉사를 하는 원동력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남 탓, 환경 탓, 시대 탓을 하기보다 지금 내가 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재미있게 살고 있는가? 내가 재미없다고 느낀 건 삶이 아니라 내 태도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근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재미있게 살기로 마음만 먹으면 놀라울 만큼 많은 일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한다. 작은 농담 하나에도 웃고 누군가의 고백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도전을 앞에 두고 망설이기보다 한 걸음 내딛는 것. 이 모든 게 재미있게 사는 태도입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일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제2장, 이렇게 나이 들지 마라. 나이 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주름이 늘고 체력이 줄고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는 순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야. 하지만 이근우 교수는 말합니다. 그렇게 나이 들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나이 들매 오해와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약해진다는 고정관념부터 깨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늙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건 못해. 자식한테 미안해서 내 인생은 접었어.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근우 교수는 이런 태도가 바로 잘못된 나이듦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변화를 거부하고 자식의 삶에 간섭하고 세상 탓만 하며 과거에만 머무는 것. 그건 결국 자기 자신을 외롭게 만들고 삶의 재미를 갉아먹는 길입니다.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부모의 삶과 자식의 삶은 다릅니다. 자식이 고맙게 여긴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해 줘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늙었다는 이유로 도전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노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경제력을 의미 있게 쓰려는 노력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모아놓은 노후 자금이 많지 않더라도 무슨 일을 해서든 돈을 벌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돈을 쌓아놓고 무기력하게 세월을 보내는 삶보다 훨씬 윤택한 삶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림입니다. 또한 그는 젊은이에게 훈계하지 말라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는 잠깐이면 충분하다고요. 젊은이들에게는 자기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존중하고 지켜봐주는 어른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을 어제의 기분으로 살지 마세요. 어제 기분이 안 좋았다고 오늘 하루까지 망치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세요. 지나간 선택을 후회하고 예전의 나를 탓하느라 오늘의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후회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모든 것도 삶의 일부로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년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배우자에게도 나눠주세요. 배우자가 웃으면 나도 웃는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의 존재는 더욱 커집니다. 부부 사이가 평온해야 삶 전체가 평화로워집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걷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기쁨. 그건 누구보다 스스로 가꾸어야 하는 작은 정원입니다. 이근우 교수는 말합니다. 늙는 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선택할 수 있다. 몸이 늙는다고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인생을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3장, 40살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 그때 알았더라면 인생이 조금은 달라졌을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4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반환점에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남은 길을 다시 계획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근우 교수는 말합니다. 40 전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알면 충분합니다. 3장은 우리가 너무 늦게 배우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꼭 40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운이나 타이밍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이 말은 무책임하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긍정은 현실을 정확히 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힘입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우산을 펴고 걸어가는 태도, 그것이 긍정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최고의 유산인 삶의 자세를 자식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집 한 채에 돈 몇 푼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경쟁과 비교 속에 살아왔습니다. 누가 더 잘 나가나, 누가 더 많이 벌었나, 누가 더 자랑할 게 많나. 하지만 이근우 교수는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남의 삶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이 들수록 사소한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여유롭고 관대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쉽게 화내고 자꾸 서운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직 감정을 다루는 연습이 부족해서입니다. 특히 거절당함에 민감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분노하게 됩니다. 교수는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마라.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선택이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지혜는 잘 쉬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쉴 때도 불안한 사람이 많습니다. 쉬면 뒤처질까봐, 남보다 느려질까봐 휴식조차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장은 멈춤 속에서 일어납니다.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 그건 낭비가 아니라 재충전입니다. 또한 교수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노년의 삶을 그려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막연히 걱정만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미리 그려보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내가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만 삶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마음에 깊이 남는 이야기. 지금 내 삶이 어디쯤 왔든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이른 시간입니다. 인생을 더 따뜻하게, 더 깊게 살아가고 싶다면 이근우 교수의 조언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제4장,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살고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울게 됩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힘든 것도 사람이고 가장 많이 위로받는 것도 사람입니다. 이근우 교수는 50년 넘게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며 결국 인생이란 관계로 빚어지는 이야기임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 속에,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작은 관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근우 교수는 결혼 50년이 지나서야 깨달은 부끄러운 고백을 들려줍니다. 결혼은 인생의 학교라고 하죠. 같은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때론 기적 같고 때론 참을성의 끝을 시험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결혼 생활은 결국 같이 잘 늙어가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이해나 일치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훈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훈이란 단지 멋진 문장을 써 붙이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지키고 싶은 삶의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서로 다투고 갈등할 때 그 가훈이 기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중심에는 항상 함께가 있어야 합니다. 따로 또 같이 그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지치지 않고 오래 함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근우 교수는 또 말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이 곧 나의 인생이다. 살면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건넨 한마디, 따뜻한 손길, 혹은 작은 배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겐 깊은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말은 평생 잊지 못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말은 곧 인격이다. 그리고 손자 손녀를 키우며 예전에는 몰랐던 부모의 마음을 깨닫곤 합니다. 늙는다는 건 단지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더 깊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는 왜 사람들에게 회갑 잔치를 권하는 것일까요? 그는 말합니다. 회갑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인생을 축하하고 앞으로 남은 삶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선언의 자리라고요. 나이 들어 잔치를 한다는 것이 민망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건 자신의 삶을 축복하고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근우 박사는 세대 차이를 즐기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우리는 자주 요즘 애들은 이라며 불평하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세대 차이도 훌륭한 소통의 도구가 됩니다.
교수는 젊은이들과 대화하며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합니다. 겸손한 태도, 열린 마음, 그것이 세대를 뛰어넘는 지혜입니다. 그는 또 하나의 실천을 제안합니다. 1년간 작정하고 일기를 써봐라. 일기 쓰기는 단순히 하루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소소한 감정도 놓치지 않게 되는 이 습관은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귀중해집니다. 그리고 유쾌하게 웃으며 하는 이야기. 나는 일부러 자식들에게 치매에 관한 농담을 한다. 무거운 현실일수록 웃으며 말할 수 있어야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유머에는 인생을 가볍게 넘기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는 말합니다. 돈도 물건도 중요하지만 진짜 남아야 할 것은 삶의 태도와 사랑의 기억이다. 내가 살아온 방식,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 함께 보낸 따뜻한 순간들. 그것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누군가의 인생에도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멋진 인생 아닐까요? 제5장, 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그대에게. 인생은 단 한 번뿐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수없이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수는 늘어나는 생일 초가 끔찍하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늙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는 방식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나이를 두려워하는 건 실은 무언가를 더 이상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걸 그의 삶이 증명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떤 일이든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작게라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늦은 게 아니라 그만큼 준비된 때일지도 모릅니다. 이근우 교수는 70이 넘어서도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80이 넘어서도 글을 쓰고 지금도 여전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안다고 자만하지 마라. 많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인생을 다 꿰뚫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만하는 순간부터 삶의 흥미를 잃습니다. 그는 오히려 끊임없이 배워가는 자세가 삶을 재미있게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혹시 지금도 취미 생활을 미루고 계신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싶던 걸 계속 미뤄두지는 않았나요? 이근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취미는 인생의 피난처이자 에너지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연필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음을 흥얼대 보세요. 작고 어설픈 시작이 삶을 바꾸는 놀라운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남은 인생에서 가장 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의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에게 여전히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부부싸움이란 늘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되지만 그가 말하길 인내는 부부 사이의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참는 것이 지는 게 아니라 함께 오래 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또한 그는 유언장을 미리 써두라고 권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을 정리하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내가 남기고 싶은 삶의 가치가 기준이 된다면 더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근우 교수는 자동차도 휴대전화도 자발적으로 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옆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지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의존을 줄이고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덜 가지는 삶, 비워냄으로써 채워지는 삶의 방식. 노년에는 오히려 더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는 25년 넘게 의료봉사를 하면서 삶의 본질에 더 가까워졌다고 고백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는 사람들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쓸모없다고 여긴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쓸모있는 삶이다. 마지막으로 비우는 삶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안의 물건을 아까워서 추억 때문에 버리지 못하듯 마음속에 미련과 후회도 정리하지 못하고 껴안고 삽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무리는 비우고 떠나는 연습입니다. 가볍게, 홀가분하게, 미련보단 감사로 채워진 이별이 되도록 지금부터라도 훈련해야 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이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지금이 제일 좋다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성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시간입니다. 오늘을 귀하게 쓰세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하지만 정작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근우 교수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명쾌한 대답을 들려줍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 책은 단지 즐겁게 살자는 가벼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죽음을 몇 번이나 가까이서 마주한 사람, 몸에 10가지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눈이 점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유쾌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인생이 재미없는 게 아니라 인생을 재미없게 만드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자주 후회하고 더 조심스럽고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근우 교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지혜를 전합니다. 그가 전하는 삶의 태도는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소박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는 어떤 재미가 있을까 기대하고 누군가와 마주 앉아 마음 편히 웃고 대화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자신에게 솔직하게 사는 것. 그는 거창한 꿈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멋진 삶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듦을 두려움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에 이렇게 답을 던집니다. 누구든 재미있게 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인생은 온통 재미로 가득 찬다. 결국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나이 든다고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더 이상 삶을 재미있게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재미있게 살고 있는가? 재미있는 삶을 위해 오늘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삶을 새로 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도 재미있는 순간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고 따뜻한 오늘 하루의 선택이 인생을 유쾌하게 바꾸어 줄 겁니다. 당신의 삶이 끝까지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요즘 들어 내가 점점 쓸모없어지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내일이 그저 두렵게만 느껴졌다면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내시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력하는 당신이 바로 청춘입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다음 만남을 기약한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도였습니다.